좁디 좁은 신흥마을이라 젖먹이는 안악도 몇 안 되는 형편에 벌써 사흘을 젖동량을 다녔다. 얼굴 두껍고 언변 좋은 무당도 슬슬 낯이 간지러워지기 시작하여 할 수 없이 떠나기로 마음먹었다. 석수집이 편하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같이 살을 섞을 때지 시도 때도 없이 우러대는 갓난이를 얼러대야 하니 혼자에 익숙한 석수는 벌써 얼굴에 불편함이 그득하다. 아재, 네, 아무개도 얼라들고 가야 될 모양이네. 사실 길을 떠나는 것이야 무당에게는 아무 문제도 아니지만 지금은 핏덩이를 데리고 있지 않은가. 그것이 제일 큰 고민이다. 언제예? 가지 말라고 하지 않고 언제냐고 묻는다. 언제긴 뭐가 언제고? 아, 좀 보소. 먹지를 못해서 배가 등가죽에 붙었구만. 미련한 석수쟁이의 숨기지 못한 반가움을 무당은 버럭 소리를 지르며 타박하지만 누구를 탓하랴. 그래도 석수와 함께 서너 집을 돌며 얻어먹인 탓에 아직 명이 붙어있질 않은가. 무당은 이 동네에서는 더 이상 동냥할 수 없을 것을 알고 갈 곳을 생각해 보지만 갑자기 한심한 생각이 떠오른다. 그토록 삼천리 방방곡곡을 떠돌아도 오늘 가든 내일이 오든 아무 걱정 없이 다녔는데 갑자기 수중에 명줄 달린 빗덩이 하나가 생기자 자신의 발걸음이 천근같이 무거워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후회하는 마음이 들지 않는 것이 스스로도 이상한 무당이다. 어디든지 갓난이에게 먹이를 줄 수 있어야 하는 곳, 그리고 지긋하게 눌러 살며 키울 수 있는 곳, 또 아무도 갓난이가 누군지 모르는 곳이라야 좋을 듯 싶다. 아이고, 오늘 당장이라도 났으면 좋을 낀데. 그럼 아재, 내가 떠나고 나면 종가에 가서 내가 당분간 못 올 끼라고만 전해주소. 아재도 그리 알고 내 기다리지 말고. 며칠간 잠을 설쳐대며 갓난이의 울음과 보채매 시달린 석수에게는 무당이 자신을 기다리지 말라는 소리는 귓전에도 들리지 않고 한시라도 빨리 저 애물단지를 안고 가주었으면 하는 마음뿐이다. 그거 아재도 내캉 버스 타는데 꺼정 같이 가입시다. 아이고, 야가 이래봐도 한참 안고 가면 마 천건이라 차부끄정 아재가 좀 거들어주소. 지게 위에 얹든가 팔에 앉든가 위하든지 차부끄정 동행하입시다. 그거 지금 퍼뜩 광에 걸린 마늘 한 점 내어서 그거 들고 전매기러 째보내 가구러. 호라비 살림에 마늘 한 접이 흔한 것은 아니지만 석수는 두 말도 않고 헛간에 가서 마늘을 한 접 들고 나오고 무당은 갓난이를 안고 째보네 집으로 마지막 신흥 젖동량을 나선다. 아재. 무당이 말없이 따라오는 석수를 부르지만 석수는 무당의 다음 말을 기다릴 뿐 대답은 안 한다. 마을에서는 이미 수군거리는 뒷담이 무성하다. 갑자기 나타난 무당이 핏덩이를 안고 와서 젖을 구걸하며 다니니 동네 사람들은 그저 생각하기 편한 쪽으로 말을 만들어내지만 호라비 석수가 낳은 아기는 아니라는 것쯤, 또 나이가 지긋한 무당이 낳은 아기도 아니라는 것쯤은 확실한 것이라 석수는 그저 대꾸도 안 한다. 무당은 대답 없는 석수에게 다음 말을 한다. 아재는 야 이름을 뭐라 하면 좋겠소? 내는 뭐 장면 같은 거는 모릅니다. 돌로에다가 뭐 글쟁이들이 써놓은 걸 뭐 징으로 파는 거는 할 줄 알아도. 설령 석수가 이름을 말한다 한들 무당의 마음에 들지는 알 수 없지만 무당은 밭두럭 넘어 째분의 집까지 가는 동안 갓난이의 이름을 생각하고 있다. 아재, 임당이 어떻노?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고 눈을 크게 뜬 무당이 석수를 보고 한바구음을 머금으며 이름을 내놓는다. 자신이 지었지만 가히 제일 가는 이름이라는 듯 동의를 구해보지만 석수의 귀에는 우선 입이 꾹꾹 다물어지는 소리가 무겁게만 들리는지라 그저 무당의 얼굴만 보며 같이 발을 멈춘다. 석수가 화답해 주기를 기다리던 무당은 그러거나 말거나 혼자 즐거운 듯 갓난이를 얼러대며 그래 임당아 가지. 오늘은 삼천포로 가는 기다이.
그가 네 고향이 될 끼다. 소양의 배가 눈에 띄게 불렀다. 허리를 뒤로 젖히고 걷는 것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절로 무게중심을 잡기 위해 나타나는 현상이다. 하지만 그때마다 소양은 마치 자신이 부른 배를 자랑이라도 하려는 듯 보여서 다시 자세를 수그려 보지만 한 발만 떼어도 또 그 자세로 고쳐지곤 하는 것이다. 이제는 새끼 입칠에 준비하는 것도 힘에 부치는 듯하여 끙끙대지만 그나저나 누구에게도 말은 하지 않고 일상대로 하고 있다. 집안에 도는 냉기가 벌써 한 달이 넘게까지 짙게 서려 있다. 바로 태습이 신흥 땅을 다 처분하고 그 돈도 다 없어졌다는 사실을 안 큰아지매가 심기를 크게 상한 것이다. 하지만 태습이 변명하려고도 안 한다. 그깟 땅 몇 조각 없어진 걸 집안의 여자가 상관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집안 대사를 위해서 하는 일에 간섭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라 걷는 방을 지키거나 아니면 출타하는 일에 능한 태습은 일체 큰아지매의 눈길도 마주치지 않고 혼자만의 행보를 하고 있지만 그 냉기를 다 받아내야 하는 것은 소양의 몫이다. 9월이 들자 조석으로 선들바람이 불어댄다. 끈끈하고 찐득거리던 여름 날씨보다 이불깃이 더 그리워지기 시작하는 날씨다. 농부들은 논에서 물을 빼고 두덩이에 난 풀을 베고 슬슬 가을 준비를 시작한다. 오늘 장수방은 어디서 구했는지 손에 큰 암탉 한 마리를 날개를 꺾어쥐고 대문을 들어선다. 소영아, 안에 있나? 봉당에 신이 있으니 당연히 방에 있는 소양을 장수방이 크게 부른다. 요즘은 소양이 시간만 나면 구두를 치고 있다. 일어날 생각도 않고 그저 입만 움직여서 예, 누구이십니다. 와 예. 장수방도 그런 소양의 입장을 잘 안다. 방문에 입만 대고는 또 큰 소리로 말한다. 내가 네 먹이려고 닭 한 마리 구했다. 실한 놈이다. 자신에게 먹이려고 닭을 구했다는 말에 비록 몸은 무겁지만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소양이 억지로 손바닥을 짚고 일어나 문을 열고 얼굴을 내민다. 봐라, 아주 잘생겼다. 장서방이 손을 쳐들어 소양에게 보여주는 암탉은 크기도 크고 인물도 곱게 생긴 놈이다. 소양은 갑자기 구미가 도는 것을 느끼고는 문지방으로 몸을 바짝 끌어당기며 글래 얘? 어쩌지 얘? 명이 붙어있어 저렇게 눈을 끔뻑거리는 놈을 어떻게 할 거냐고 묻는 소양을 보고 장서방은 씩 웃으며 내가 불 떼서 물 끓이고 다 할 거다. 너는 방 안에 있기만 하면 된다. 하고 뒤돌아서 예전 마구간 기둥에 닭을 묶어놓고 여름 내내 쓰지 않았던 아래채 가마솥을 열어 녹을 닦아내고 물을 붓고 또 불을 지피기 시작하자 금방 물이 슬슬 끓는다. 꼿꼿해끓이는 닭의 날개쪽지를 움켜잡은 장서방은 뒷단으로 가서 도끼로 모가지를 내리치자 허우적거리는 모가지로 인해 피가 사방으로 튀고 자신이 입고 있는 옷에도 여기저기 묻었다. 한참을 거꾸로 들고 피를 뺀 후 다시 가마솥으로 와서 날개 끝을 잡고 몸을 끓는 물에 푹 담그었다 빼내고 다시 다리를 잡고 날개 쪽을 푹 담그었다가 금방 빼낸다. 방 안에 누워있던 소양이 자신을 위해 장서방이 저리 분주한 것에 미안했던지 무거운 몸을 일으켜 문을 열고 나와 아저씨, 지가 할게 예. 억지로 신의 발을 깨는 소양에게 장서방은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대충 다 했다는 표정으로 그럴래? 이제 털 뽑고 먹을 수 있게 하면 된다. 하고 물에 흠뻑 젖은 닭을 쳐들어 보여주며 웃는다. 하지만 소양은 난감하게 이를 데 없다. 한 번도 닭을 다루어 보지 않았던지라. 하지만 장서방이 저렇게까지 수고를 했는데 자신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어 할 수 없이 전기로 가서 바닥에 퍼질러 앉아 털을 뽑기 시작한다. 뜨거운 가마솥 물에 삼긴지라 그저 손만 대도 털이 술술 뽑힌다. 살이 익은 냄새가 역하지만 또 뽑히는 털이 온 손에 달라붙는지라 성가시기도 하지만 한동안 기름기를 먹어보지 못한 소양은 왠지 당기는 구미에 열심히 털을 뽑고 있다. 장서방의 굵은 목소리가 소양의 방문 앞에서 날 때는 꿈쩍도 않고 방 안에 들어앉아 있던 큰아줌매는 요즘 허해진 심신 탓에
밤은 새고 낮에는 잠을 자는 묘한 버릇이 생겼다. 그래서 장서방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잠을 잤지만 전기에서 털이 뽑히는 설익은 닭의 냄새는 바로 대천 건너 큰아짐의 안방까지 금방 전해졌다. 양미간을 찌푸리고 냄새의 근원을 궁리하던 큰아짐에는 기어이 문을 열고 인기척이 나는 전기에 대고 부른다. 부엌에 있나? 전기바닥에 엉덩이를 붙이고 양손에는 닭털로 떡이 된 소양은 무거운 몸을 일으킬 수도 없다. 예, 전기에 있습니다. 와, 예? 이것이 무슨 냄새냐? 물음과 함께 문을 열고 나오는 큰아짐에는 누릿한 냄새가 비위를 거슬리는지 양미간을 찌푸리고 대돌리의 신발에 발을 깨고 전기로 간다.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힌 채 전기바닥에 앉아서 닥터를 뽑고 있던 소양은 전기 문간에 서서 자신을 보는 동그란 두 눈을 쳐다보며 장씨 아저씨가 잡았습니다 하고 출처를 알린 후 계속 털 뽑는 손을 바삐 움직이는데 누구 먹으라고 그 닭을 잡는다더냐? 라는 꽤나 심지 돋은 말이 들린다. 집안의 닭을 잡으면 당연히 집안 사람들이 먹는 것인데 그것을 왜 묻는지 의아한 소양은 대답 대신 큰아지매의 눈을 보면서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모른다. 너 지금 그 닭 먹으려고 하나? 너는 먹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 거 모르나? 모가지 잘라진 닭을 만지는 것도 흉한 일인데 누가 시키더냐? 너는 도대체 조심하라는 내 말을 귓전으로만 듣냐? 변명할 여유도 주지 않은 채 혼자 늘어놓는 말과 함께 얼굴은 이미 굳고 시퍼렇게 변해 있다. 소양은 당황하여 손에 잔뜩 묻은 닥터를 보고 또 반쯤 알몸이 된 닭을 보고 큰아짐의 얼굴을 보며 어쩔 줄을 모른다. 그때 뒤에서 장서방이 팔에 잔솔가지 한아름을 안고 전기로 들어서며 장닭이 2마리라서 싸움질만 한다고 1마리 주길래 가져왔습니다 하고 전기바닥에 땔감을 놓으며 큰아지매에게 말하자 여태 들어본 적이 없는 앙칼진 목소리가 울린다. 당장 그 닭 버려!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마음대로 집안에 아무것이나 들이고 만지고 먹고! 도대체 정신머리들이 없어! 당장 내다 버려! 그리고 너는 몸조심하라고 또 매사에 정성을 들이라는 내 말을 기억이나 하고 있냐? 먹을 게 있고 못 먹을 게 있는데 너 뱃속에 들었다고 그게 네 애인 줄 아냐? 네 마음대로 하게? 뱀눈이 따로 없다. 이유도 없이 적어도 장서방의 귀에는 독이 잔뜩 오른 큰아지매의 말은 그저 황당할 뿐이다. 자신이 이 집에 머슴살이를 한 지가 그럭저럭 10여 개월 됐지만 이렇게 막무가내로 몰아붙이는 안방 주인을 본 적은 없다. 말을 잇지 못한 채 장서방도 멍하니 서서 얼굴이 붉게 변한 소양을 보고 있다. 장서방! 당장 내다 버려! 큰아지매가 휙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가 버리자 소양은 눈에서 눈물을 찔끔거리며 손에 묻은 닥터를 훑어낸다. 안방으로 들어서는 큰아지매는 벌써 후회스런 마음으로 가득하다. 평소의 자신이 아니고 마치 무엇에 홀린 것 마냥 우라가 쏟아져 버린 것이다. 이 집에 시집온 뒤로 어디 속상한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었건만 이번에 서방이 저지른 일은 생각할수록 엉어리가 커가고 있었던 모양이다. 하지만 이미 내보인 것, 담을 수도 없는 것, 또 집안에 부리는 사람한테 사과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는 안방 주인은 그냥 그렇게 버틸 심산으로 혼자 서슬을 시퍼렇게 세우고 있다. 장서방은 우선 크게 호흡을 가다듬는다.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우라를 이길 때마다 하는 버릇이다. 그러고 보니 임산부가 닭고기를 피한다는 말을 들은 것 같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그렇게까지 막말을 쏟아낼 일은 또한 아니다 싶어 열이 정수리까지 치솟는다. 정신머리들이 없다는 말이 자신과 더불어 소양을 빗대어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두어 번의 심호흡은 장서방이 다시 한번 상황을 정리하도록 안정을 찾아준다. 소양아, 우선 손부터 씻고 이건 내가 치우마 하고 함지박에 담긴 닭을 통째로 번쩍 들고 나간다. 그래, 머슴은 하인배나 다를 게 뭐가 있냐?
혼자만의 생각으로 닭 모가지를 도끼질한 것이 잘못일 테지 하고 애써 생각하지만 속에서는 용광로처럼 부글부글한다. 이럴 때는 그저 술이 최고다. 함지박을 들고 장서방은 창원의 집으로 간다. 그 집에는 술이 있다. 까짓 필요 없는 닭도 그 집에서는 잘만 쓰일 테니 그리로 가서 속이나 달래자. 장서방은 창원에 들어서며 전에 없는 큰 소리로 부른다. 안에 계시오. 이른 초저녁이라 아직 술손님이 없는지 창원애가 안방문을 열더니 얼굴 가득 햇살을 담으며 반긴다. 아이고 이게 누군겨. 어서이소. 한 동네 살면서도 딴 동네 사람 맨치로 살디만 오늘은 어쩐 일인겨? 장서방의 손에 들린 함지박을 보며 무슨 일로 왔는지 궁금해 호들갑을 떤다. 아침에 이 닭 받고 술이나 한 잔 크게 주소 하며 함지박을 마루 위에 탁 놓는데 창호 어마이가 보니 장딸기 아주 크다. 아이고 어짠 닭이 우리 집까지 옵니까? 잡다 말았네 하면서 한 손으로 닭을 들어보고 앉아있어. 어이구 진짜 이 닭 주는 깁니까? 하고 옆눈을 째가며 장서방을 보는 품이 어느새 간들거리기까지 한다. 드릴 테니까 탁주나 넉넉히 주시오 하고 텐마루에 걸터앉으며 길게 속에서 우러나오는 화를 내뿜어댄다. 창호 어마이가 내온 술을 단숨에 2잔 들이킨 장서방은 그제서야 숨을 고르며 진정을 한다. 그에게는 정말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참지 않는다고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세상 이치에 따질 수 있으려면 우와 열이 없는 대등한 관계나 되어야 되는 일인데 지금 자신은 분명한 열의 선상에 있으니 그것은 통하지 않는다. 인격 또한 인간을 독립적으로 인정하는 사회에서나 존재할 수 있는 것. 자신은 지금 부속해 있는 몸이니 그 또한 가당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장서방이 알고 있는 실천해 온 그리고 나름대로 추구해 온 그 인간상에 크게 상처를 입었지만 윗도리를 벗어던지며 외칠 수 없는 현실이 갑갑하다. 뭐 때문에? 갑자기 스스로에게 묻다가 금방 그 답을 알기에 다시 큰 한숨만 내쉬며 술잔을 입에 들이붓는다. 그래, 홍이가 하고 홍이가 졸업하고 시집이라도 갈 때까지만 하고 중얼거리자 옆에 앉아서 장서방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던 창호 어마이가 예? 뭐라 캐십니까? 하고 묻자 비로소 집주인이 옆에 있었다는 것을 안 장서방은 자신의 쓸데없는 심각함을 웃음으로 얼버무린다. 아, 아닙니다. 그냥 해본 소리지요. 주인도 한잔 하실랍니까? 한다. 술잔을 내밀지도 않으며 그냥 어색함을 피하려고 한 소리인데 창호 어마이는 사양을 안고 덥석 손을 내밀며 한잔 청하자 장서방은 할 수 없이 자신의 남은 술을 마신 후 건네고 한잔 따라준다. 일순간의 실수만 아니었더라도 자신도 지금쯤은 사회 속의 한 축을 구축하고 살 수 있었을 텐데 정신을 차린 후 손에 낭자한 피를 보고서야 비로소 홍이가 생각났고 무너져버린 하늘이 실감났었다. 하지만 한 번도 구차한 목숨을 구걸하려고 살았던 적은 없었다. 그저 그날이 오기만 하면 자신은 2발로 걸어서 감옥으로 갈 것이라 늘 생각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오늘 같은 일이 벌어지고 나니 그간 잊고 살았던 인격이니 자존심이니 도리 같은 쓸데없는 것들이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눈을 감은 채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있는 장서방을 보며 창호 어마이는 엉뚱한 생각을 한다. 참 잘생겼다. 죽은 서방보다도 더 상남자로 생겼다. 또 입에서 나오는 그 서울말은 사람을 더 반듯하게 보이게 만든다. 그런데 어째 여자도 없이 혼자 살고? 생각한다. 어느새 서늘해진 공기가 술에 익은 얼굴을 화끈하게 만들자 창호 어마이는 손님도 없는 초저녁 한가함을 느긋하게 입에 담는다. 방으로 들어가입시다. 눈모기가 극성입니다.